인사청문회를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감을 오래 하셨다 보니 정책에 대한 질의는 별로 없으시고 다들 이제 후보자께서 북한을 방북하셨던 일들 그리고 지난 과거에서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서 정치 편향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누가 보면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제가 여당 간사이긴 하지만 후보자님께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그 이제 민주화 운동 참여하시고 또 87년 6월 민주항쟁도 참여하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소위 이제 빨간 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자신 있게 강하게 반박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그런 시대가 와도 그런 역할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2025년의 기준에서 볼 때 그 모든 행동이 똑같이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다.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다. 이미 경험하신 네. 분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뭐 그런 겸손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자칫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가 그냥 몇 마디 말로 다 폄훼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좀 모욕적이었거든요. 그러면 87년 6월 항쟁에서 그 당시 어쨌든 옥고를 치르시고 하셨는데 후회하진 않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80년 5.18 이후에 공주의 봄 민주화운동 참여하셔서 삼천교육대까지 끌려가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후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후보자님 같은 그런 역사를 누군가는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욕도 하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다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거는 정치 편향이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니까 비판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하셨더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의 이런 민주화 세상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후보자님께서 박수를 받으셔야 될 부분인데 너무 겸양을 보이셔서 너무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으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후보자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많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던 많은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도 뭐 16번 방북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북한을 가셔서 지금 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셨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좀 평화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반공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슬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뭐 노태우 전 대통령 이분들 보면 그 누구보다도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엄혹했습니다. 머리에 뿔 달렸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을 북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했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시절이죠. 근데 박 대통령 어떻게 하셨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그때 중앙정보부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서울과 평양을 계속 오가면서 이 협상안을 끌어냈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계속 남북을 오가며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왜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냐면 향후의 교육에 대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사청문회 안에서 보수당, 진보당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걸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회색 인간들만 계속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대한민국 교육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기사 봤어요.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아이들 사이에서 마치 놀이거리처럼 회자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가 될 정도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제지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 제지합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될까요? 바로 이런 논란 때문에. 제지하면 당신은 어느 쪽이냐 편가르고 학부모들이 민원 제기하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놈의 정치 중립성 때문에. 정치 중립성을 따질 때가 있고 안 따질 때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아이들을 회색 인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께서 가지고 계셨던 지금까지의 그 길들을 부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 있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경험담도 얘기해 주시고 교사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장관 후보자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벌써 몇 달 전이긴 하지만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죠. 그거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네. 이런 거는 바로잡으시라는 겁니다.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단이 났습니다. 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요, 계엄 얘기 못합니다. 왜? 또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니까. 교사들이 못 가르쳐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거 바꾸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장관 얼만큼이나 그 임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장관님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민주시민 교육만큼은 꼭 한 획을 좀 그어주셨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은 기존의 다른 공직자들과는 다르기를 무척이나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와 문제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후보자님께 확실하게 그냥 사과를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저뿐 아니라 저희 당 많은 의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권력자들이 특히나 이 정치권 안에서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많이 봤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태원 참사로 정말 억울한 너무나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그 누구도 고개 숙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잘못입니다. 사과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뇌물수수 다 의혹이었는데 지금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자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윤석열 계엄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법원 출석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뉴스에서 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사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걸 교육부 장관님에게 후보자에게 여쭙냐면 그걸 다 아이들이 보고 그게 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보고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왜 그 옛날 정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만나든 만나지 않든 어느 정도의 환상과 혹은 존경심이 있었냐 하면 법과 제도 혹은 대통령이란 대단한 권력이 있어도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건 교과서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 공직자들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걸 해야 아이들도 저걸 보면서 그래 내가 한번 잘못했으면 영원히 나는 나고자 나는 영원히 주홍글씨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나는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직자가 바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무리스럽지만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학교 안에서 학폭도 굉장히 많은데요. 요새 어떠냐면 사고가 터지면 일단 고발부터 합니다. 왜? 정치권에서 맨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건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혹은 피해자를 찾아가서 서로 얘기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변호사부터 찾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현실이고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저는 일정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대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자리에 지금 후보자께서 앉아 계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경쟁 완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가 더 이상의 학생들이 자살하는 이런 세상을 좀 막고자 하는 절박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예고에 다니는 여고생 네. 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옛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자살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네. 저는 제가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다스리는 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1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300여 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그 온 국민이 받은 트라우마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매년 그 숫자만큼이 아이들이 세상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온 국민이 함께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일인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과도한 업무로부터 이 선생님들을 해방시켜드려야 되고 또 하나 학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나 이걸 버리고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문화를 갖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의 아이도 적어도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그 생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 우리 선생님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교권 보호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게 되면 내가 최소한 이 한 아이만큼은 끝냈다 하는 정도의 그 뿌듯함을 갖고 끝내줄 수 있게끔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권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식 조리사들에 대한 문제는 저도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고 풀어보려고 이제 고용부하고도 논의를 시작하고 하는데 인덕션 사실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장점이 되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이 교육재정 교부금 관련해서 매번 모든 기재부에서는 늘 깎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교부금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도 동의하시고 특히 우리 조정원 간사님이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부금이 왜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인덕션 문제도 결국은 예산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제가 눈길이 갔던 게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도 줄여야 된다. 단순하게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5년 교육 통계를 봤더니요.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20개, 고등학교는 7개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교 수가 줄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교실당 학생 수는 과연 적정한가? 과밀 학급인가 아닌가를 먼저 논해야 교부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그 기준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교위에도 그 부탁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현재 이제 과밀 학급이 얼만큼 존재하는가 봤더니 교육부에서 21년에 발표한 바로는 일단 기준을 28명쯤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과밀 학급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5%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 우리 60명 시절에 비하면 좋아지지 않았냐. 그러니까는 교부금 줄여야 된다 막 이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서 지켜야 될 과밀학급을 넘어서는 학교가 이미 25%나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여기입니다. 22년에 세종에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어요. 네. 왜 그런 그 정책 결정을 하셨나요? 사실은 국가가 처음에 했던 약속을 교육청에서 먼저 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코로나 상황을 겪고 나서 실제로 각급당 학생 수가 줄여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기초학력 지도라든가 다양한 할 때 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라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2026년도에는 3학년까지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 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진 않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급당 학생 수가 교원 수를 사실상 동결을 하거나 축소시키는 바람에 특히 세종시는 애초에 새로 도시를 지으면서 학교를 지을 때 학급당 인원을 25명 기준으로 생각해서 교실 크기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28명을 수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고등학생은 코로나 상황에서 25명을 딱 맞게 넣어도 거리 유지가 되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8명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원 수를 최소한 거기 학점제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교육 격차 해소든 AI 인재 양성이든 교육 재정은 정말 지금 정말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있고 시도 교육감들도 정말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함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 보게 하지 마시고요. 부산 지역 의원님도 많으신데 다른 지역들까지도 좀 따라갈 수 있게끔 장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표명을 해도 그게 사과인가 아닌가, 진정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 묻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의지 표명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 철진한 색깔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의 좌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건강한 토론 문화가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합니다. 예전에는 다 주입식 교육이었지만 그런데 건강한 토론이 과연 우리 이 교육이 상임위 안에서는 됐었던가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맞냐고 계속 따져 물으시고 사과를 해도 그게 사과가 맞냐고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만큼이나 얘기를 해야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사회의 갈등과 간극이 이 정도로 크다 하는 게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 이 상임위 안에서 보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과자냐 아니냐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대단한 전과자이시죠. 노동운동을 세게 하셨던 분이니까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보낸 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행범으로 현재 내란수계 범으로 구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과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난장판이 되고 완전 그냥 흙탕물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당으로서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자제하면서 했었는데 하물며 내란을 벌인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을 했었던 걸 가지고 계속해서 색깔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학생들에게 토론 문화를 우리가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당 의원들께서는 사실은 정쟁적 논쟁을 하자면은 저희도 뒤지지 않는데 그래도 정책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교학점제 문제, 교부금, 또 비정규직 문제, 적정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이 고민한 흔적들 또 세종시 교육감으로서 했었던 실질적 결과물들을 오늘 많이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귀에 얼만큼 그게 와닿았을지는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SNS 발언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또 소명도 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의 공석이 너무 깁니다. 유보통합, AIDT, 고교학점제,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것들 풀어야 될 현안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기간을 끌기가 참 국민들 앞에서 민망스러울 지경. 물론 오늘 지나고 나서 국민들께서 어떤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도 있으실 테지만 야당 원리들